지금부터 중학교 2학년 수학 2단원 부등식과 연립방정식에 대한 핵심 요점 정리와 시험 대비 스터디 노트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크게 부등식과 연립방정식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부등식 파트에서는 개념 파악과 성질을 익힌 뒤 1차 부등식을 풀고 활용 문제를 다루며 최종적으로 미지수 x의 범위를 구하게 됩니다. 연립방정식 파트 역시 개념 파악 후 가감법과 대입법을 배우고 복잡한 식과 활용 문제를 해결하여 미지수 x와 y의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단원의 핵심은 수학적 규칙을 무기로 미지수의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1단원 부등식과 그해입니다. 네 가지 부등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호가 왼쪽으로 벌어져 있으면 초과, 크다를 의미하고 오른쪽으로 벌어져 있으면 미만, 작다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등호가 포함된 기호는 각각 이상, 크거나 같다와 이하, 작거나 같다를 뜻합니다. 여기서 시험 출제 포인트는 문장 표현입니다.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와 같고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와 같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원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이 부분은 신호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 그리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안전구역으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x가 4보다 작다의 양변에 2를 더해도 x 더하기 2는 4 더하기 2보다 작다로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위험구역으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다에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가 뒤집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됩니다. 3단원 1차 부등식의 풀이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항하기입니다.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며 이때 부호가 바뀝니다. 3x 빼기 2는 x 더하기 4보다 크다라는 식에서 이항을 거치면 3x 빼기 x는 4 더하기 2보다 크다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류항 계산으로 양변을 정리합니다. 계산하면 이 x는 6보다 크다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양변을 x의 개수인 2로 나누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x는 3보다 크다가 됩니다. 앞서 강조했듯 x의 개수가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을 휙 바꿔주어야 합니다. 복잡한 1차 부등식의 풀이법입니다. 괄호가 있을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부터 풉니다. 4괄호 열고 x 더하기 1 괄호 닫고가 5x 더하기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은 4x 더하기 4가 5x 더하기 8보다 작거나 같다로 전개합니다. 둘째, 개수가 소수일 때는 양변에 10, 100, 1000의 거듭제곱을 곱해 정수로 변환합니다. 0.5x 빼기 1이 0.3x 더하기 0.2보다 크다라는 식은 양변에 10을 곱해 5x 빼기 10은 3x 더하기 2보다 크다로 만듭니다. 셋째, 개수가 분수일 때는 양변에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3분의 2x 빼기 2분의 1은 6분의 5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에는 6을 곱하여 4x 빼기 3은 5x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합니다. 1차 부등식 활용 문제는 미지수 정하기, 부등식 세우기, 부등식 풀기, 확인하기에 4단계로 풉니다. 70kg인 사람이 20kg 상자를 한 번에 최대 몇 개까지 실어 500kg 이하로 운반할까 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째, 상자의 개수를 미지수 x로 둡니다. 둘째, 70 더하기 20x는 5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웁니다. 셋째, 식을 풀면 20x는 430보다 작거나 같고 x는 21.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자는 자연수이므로 최대 21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문제에 최대 몇 개, 유리한가, 최소 몇 점 같은 단어가 보이면 부등식을 활용합니다. 4단원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x 더하기 y는 5라는 식과 2x 더하기 3y는 1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여러 개지만 이 두 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동시에 참이 되게 하는 단 하나의 공통된 해를 찾는 것이 연립방정식의 목표입니다. 이 경우 공통해는 x는 3, y는 2, 즉 순서상 3,2가 됩니다. 5단원 연립방정식 풀이의 첫 번째 방법인 대입법입니다. 한 식이 x는 무언가 또는 y는 무언가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을 때 유용합니다. 1번 식이 x 더하기 3y는 15, 2번 식이 x는 2y일 때 2번 식의 2y를 1번 식의 x 자리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괄호 열고 2y 괄호 닫고 더하기 3y는 15가 되고 이를 풀면 5y는 15, 즉 y는 3이 됩니다. 이 y는 3을 다시 2번 식에 대입하면 x는 6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에는 6,3입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인 가감법입니다. 미지수의 개수, 즉 숫자가 같거나 같게 만들기 쉬울 때 사용합니다. 핵심은 부호가 같으면 빼고
부호가 다르면 더하는 것입니다. 이 x 더하기 y는 14,000이라는 1번 식 아래에 x 더하기 y는 만이라는 2번 식을 적고 두 식을 위해서 아래로 뺍니다. y의 개수가 1로 같고 부호도 플러스로 같기 때문입니다. 빼기를 수행하면 y는 소거되고 x는 4,000이 남습니다. 구한 x는 4,000을 식에 다시 대입하면 y는 6,000이 나옵니다.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요령입니다. 첫째, 소수나 분수가 섞인 식은 10의 거듭제곱이나 최소 공배수를 곱해 깔끔한 정수로 만든 후 풉니다. 둘째, 괄호가 있다면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고 동류항을 계산해 ax 더하기 by는 c꼴로 정리합니다. 셋째, a는 b는 c 형태의 식은 가장 간단한 항을 두 번 사용하여 식을 두 개로 쪼갭니다. a는 b 그리고 a는 c로 묶거나 다른 편한 조합을 선택해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 풉니다. 활용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리, 속력,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공식을 바탕으로 표를 그리면 전략을 세우기 쉽습니다. A 코스로 갈 때 거리를 xkm, 속력을 시속 ykm라고 하면 걸린 시간은 y분의 x시간이 됩니다. B 코스로 올 때는 거리를 zkm, 속력을 시속 wkm라고 하면 시간은 w분의 z시간이 됩니다. 이를 통해 x 더하기 z는 총거리라는 식과 y분의 x 더하기 w분의 z는 총시간이라는 두 가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분을 시간으로 바꾸는 등 단위 통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핵심 개념 한판 정리입니다. 1차 부등식은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처럼 부등호를 사용하는 형태이며 미지수 x의 범위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 연립 1차 방정식은 등식이 위아래로 묶인 형태이며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입법이나 가감법으로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는 것이 핵심 풀이법입니다. 시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함정입니다. 첫째, 부등식 풀이 마지막에 x의 개수가 음수일 때 양변을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둘째, 가감법을 위해 식의 숫자를 곱할 때 등호 오른쪽 끝에 있는 상수항에도 똑같이 곱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x 더하기 y는 5의 1을 곱하면 이 x 더하기 2y는 10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활용 문제에서 거속시의 단위가 일치하는지, 즉 시속인데 시간을 분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념과 규칙을 확실히 잡고 오늘 짚어드린 단골 함정들만 주의한다면 이번 단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군산연린학원이었습니다.